안녕하세요. 존버스턴TV의 존버스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기업은 벤처캐피탈 회사인 린드먼 아시아입니다. 대표자는 김진하 님이고요. 설립은 2006년에 하였습니다. 상장은 2018년으로 비교적 최근에 상장을 했네요.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꾸준히 증가하는 실적. 린드먼 아시아는 벤처캐피탈 회사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주로 일정 단계 이상 성숙하여 확장 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분기보고서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당사는 일정 단계 이상 성숙하여 확장 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집중. 창업 초기 등에 투자하여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확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한편 기사에 따르면 린드먼 아시아가 코스닥 상장사 중 2019년도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1위를 차지하였으며 심지어 네이버 기업 설명란에도 그동안 운용한 12개 펀드가 모두 수익을 냄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아 린드먼 아시아가 기업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시면 린드먼 아시아 작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1위라고 하였고, 이게 코스닥 상장사 중 매출액 영업이익률 1위를 차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구체적으로는 63.18로 엄청나게 장사를 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의 검색 결과 린드먼 아시아를 딱 치면 기업 소개란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그동안 운용한 12개 펀드가 모두 수익을 냄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아 굉장히 투자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네이버의 다른 기업들을 치면 이런 식으로 뭐 수익을 얼마나 잘 낸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어떠한 것을 제조하는 기업 이런 식으로 보통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기 실적을 보시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린드먼 아시아의 실적은 호조세이며 현재 추세대로면 2020년 실적이 2019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2018년에 36억 원에서 2019년에 42억에서 또 2020년 예상치로는 65억 정도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18년에 47억에서 54억, 그리고 54억에서 약 87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이 수치들은 다트에서 가져왔으며 2020년 예상치는 1분기 숫자에 4를 곱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1분기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0억에서 거의 21억 정도로 2배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8억 원에서 16억 원 정도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증가하는 주당 배당금을 줄 수 있습니다. 린드먼 아시아는 실적의 증가와 함께 배당금도 함께 증가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2020년도의 실적 증가가 현실화된다면 2020년도분 배당금도 증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2018년도분 주당 배당금은 73원이며 2019년도분 배당금은 89억 원으로 약 22%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주에게 이익금 분배를 하는 것인데 이를 증가시킨 것은 회사가 주주 친화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당연히 주가 상승에도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투자한 회사의 상장 이슈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린드먼 아시아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예를 들어 티맥스 소프트, 에이프로젠, NFC 등이 상장한다면 린드먼 아시아의 실적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SK바이오팜, 소마젠, 에이프로 등이 모두 상장 첫날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흥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 등의 상장 예정으로 인해 IPO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또 다른 기사에 따르면 실제로 티맥스 소프트, 에이프로젠, NFC는 실제 상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관련 기사를 보시면 현재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IPO 시장이 재개되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기서 동사는 린드먼 아시아입니다. 투자하고 있는 기업, 티맥스 소프트, 에이프로젠, NFC 등 상장 시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실적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되어 있죠. 또한 이것은 티맥스 소프트 상장 관련 기사인데요. 티맥스 소프트 IPO 예열 완료, 입성 시기 조율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기사는 2020년 5월 14일이므로 조만간 올해 안에 상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에이프로젠 관련 기사를 보시면 이건 에이프로젠 관련 기사인데요. 19년 12월 10일자 기사인데 아래 내려가면 내년 상장 재추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내년은 19년도 기사니까 당연히 2020년 올해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NFC 관련 기사인데 제목은 NFC 증시 급락의 상장 철회이고 이게 2020년 3월 기사입니다. 그런데 상장을 철회했다는 내용인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기업의 펀더멘털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꾸준히 시장 상황을 주시해 안정화 시점에 맞춰 코스닥 상장에 재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되어 있죠. 이는 시장이 좋아지는 것을 봐서 다시 상장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생각한 리스크 포인트 및 예상 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에 따르면 린드먼 아시아의 자금 펀딩 능력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투자자금 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물론 기사에 나온 것처럼 투자할 펀드 결성 시 많은 외부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여 린드먼 아시아의 자기 자본의 큰 비중이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20년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진 만큼 그런 뛰어난 실적 증가세로 보아 추후에 펀드 자금 유치는 이전보다 수월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련 기사를 보시면 린드먼 아시아 펀딩 난항에 221억 느꼈다라는 거고 펀드레이징 성과가 저조해서 44%를 직접 출자하였다고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결국 펀드레이징의 성과가 저조한 가운데 펀드의 최소 결성 금액을 충족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린드먼 아시아가 대규모 출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앞으로는 펀드 레이징이 더 잘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린드먼 아시아의 일봉 차트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 3월 14일에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한 이후로 진짜 끝도 없이 쭉 하락세를 보이고 계속 보이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더 빠졌다가 이제 막 반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횡보 중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드린 투자 포인트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물벽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단기간에 막 급등을 한다 이렇게는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꾸준히 증가하는 실적. 둘째, 증가하는 주당 배당금. 셋째, 투자한 회사의 상장 이슈 존재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